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워킹맘으로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원래는 남편과 같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내에서 만난 부부로 버릇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둘이서 살면서 적금 한두 개 정도는 쌓일 것으로 생각했어요. 연애를 3년 정도 한 후에 결혼을 결심하면서 처음에 결혼에 동의할 때 남편에게 단호하게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자식을 많이 낳고 싶으면 다른 여성을 찾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표현했죠. 제가 자식을 가질 욕구는 없고 둘이서 살아도 좋다는 생각도 하고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100살까지 살면서 의지해야 할 사람이 있었으면 했거든요. 예전부터 애를 낳은 사람들을 보면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다들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리 유쾌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고 넉넉하게 애를 키우지 못할 거면 그냥 안 낳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남편이랑 제가 대기업에 다녔다면 생각이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으로 남편에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제가 남편과 그렇게 살면서 결혼하겠다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아이 하나는 낳아야 되는 거 아니냐며 한 번, 두 번 얘기를 내셨어요. 그래서 나를 잡고 얼른 애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이러니까 내가 다 키워준다잖아. 너는 기만해. 그냥 우리 집에 데려다가만 더 그러면 되지 않겠어? 내가 다 봐준다니까. 요즘에는 맞벌이하는 집이 많아서 할머니들이 돌봐주는 곳도 많잖아. 내가 봐줄게. 그래, 우리 한 명 정도 낳는 게 어떨까? 어차피 엄마가 다 봐주신다고 하잖아. 우리가 많이 힘든 일도 없을 거야. 아니야, 근데 이렇게 가셨다가 후회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애 낳은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다 힘들다고 하잖아. 근데 다들 낳길 잘했다고 하잖아. 한 명 정도는 우리 둘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지금 가지면 내년에 애 나와야 될 텐데. 진급 대상이라는 말이 괜히 어려워. 아이 때문에 승진을 못하면 어떡해. 그럭저럭 허망해지는 거야? 당신은 몸만 건강히 지키고 회사에 다시 복구하면 되는 거지? 당신은 경력 단절할 일 없어. 시어머니의 성화를 못 따라가는 일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이해해준다는 말씀에 혹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갖게 됐어요. 다들 생각했더라도 아이가 잘 안 생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금방 아이를 가졌어요. 안전기가 지난 후 양과 어른들에게 말씀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저한테 내색은 안 하셨지만 내심 아이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너무 기뻐하시고 시어머니는 말도 못했지만 양과 어른들은 다 축하해 주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은 후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기려고 했는데 그런데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못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내 나이가 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요즘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에서 소리가 나더라. 당장 복직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낳기만 하면 다 봐주신다면서 그러셨지만 나는 몸이 안 좋은데 너희가 나보다 젊으니까 그냥 육아휴직 하든가 해라고 하셨어요. 그럼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어머님이 답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준 건데요. 내가 봐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막상 아이를 봐줘야 할 때가 오면 시어머니가 애를 안 봐주시려고 하셔서 남편에게 당장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려고요. 어머님이 볼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곧 있으면 퇴직인데요. 솔직히 어머니가 볼 수 있겠다고 해서 노력해봤지만 안 된 거예요. 엄마가 상태가 안 좋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단지 당신이 휴식하는 게 어때요? 제가 이번에 승진 대상이라고 했었잖아요. 휴직하면 승진이 미뤄질 것 같고 언제 다시 승진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가 중요한 게 진짜예요. 좀 더 늦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휴직해도 꼭 제가 해야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게 하면 문제 없겠네요. 솔직히 제가 휴직할 수도 있었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를 그만두는 방안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선택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애를 원망하게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를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도 육아요직을 하기 싫은지 남자인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무슨 남자가 육아유치야? 당신은 모성애도 없어. 당신은 아빠가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부성애 없어. 나는 키라도 했어? 근데 당신은 애 아낄 게 뭐냐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지에 대해 논쟁 상태에 빠졌어요. 한날은 친정 엄마가 와서 나에게 자기를 언제부터 맡길 거니? 라고 물었어요. 너 곧 복직한다고 했지? 시어머니가 언제부터 해줄 거라고 했는데 몰라. 그렇게 아이가 나오면 자신이 다 주겠다고 했던데 아이가 나타나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아.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그래서 남편에게 육아요직을 맡기라고 말했어요. 서방이 남자가 육아휴직을 했어. 그래서 그냥 내가 복직을 늦추지 해. 내가 왜 이번에 휴직하면 나 또 언제 승진할 수 있을지 몰라. 그리고 애를 가진 것도 아닌데 괜히 애 때문에 휴직하거나 회사를 그만둘까 봐 애를 원망하며 생각하면 너무 싫어. 그러면서 소방이 육아요직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봐줄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너희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 본인 아들 앞길을 막는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어. 됐어. 엄마의 말로 몸이 안 좋잖아. 애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진정 엄마가 우리 상황을 듣고는 자신이 봐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어떻게든 해결했으면 했거든요. 근데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봐주시겠다고 해버렸어요. 얘기를 하셨나 봐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 사실을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장모님께서 애 봐주신대. 아까 저한테 전화하셔서 애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 엄마한테 애를 받으려고 해? 가까이 사는 분도 아닌데. 그래도 지금 그 방법 말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당장 회사를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못하는 애를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맡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당신도 휴직하기 싫다며 괜히 저 때문에 친정엄마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남편 말대로 어쩔 수 없었어요. 누군가는 애를 봐야 된다니까요. 결국 친정엄마가 저희 아들을 봐주시게 됐죠. 그래서 주말마다 친정엄마 댁에 아이를 데려다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댁에 가는 일이 더 줄었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시어머니가 만나면 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사도는 애를 볼 때 자기 집에서 봐야지 왜 돌아다니며 보여주는 거냐? 손주를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 애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챙겨주셔야 하는데 말이야. 어머님이 애만 보고 신뢰한 일은 없어요? 답하기에 차분히 대답해주려 했는데 그래서 너무 내 잘못이라고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투정을 부리는 걸 그냥 넘어갔지만 어느 날 남편이 왕복 이동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친정엄마를 우리 집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 물었어요. 전 우리 엄마의 말에 따라 준비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건 어떨까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안 오시려고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도 엄마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당신이 말 좀 잘해봐. 평일 내내 일 때 주말에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간혹 저도 주말에 정해진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엄마에게 넌지시 물어봤죠. 엄마가 우리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건 어떨까요? 아마도 아빠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아빠는 이번에 일을 시작해서 거기서 점심과 저녁을 다 챙겨주시니까 내가 원하면 엄마가 올라갈 수 있어요. 나도 매주 말마다 오는 것이 신경 쓰였었거든요. 있어요. 그럼 너무 좋아요. 고맙다. 친정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월 50만 원씩 드리던 돈을 1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아빠가 일을 시작하셔서 어머님이 많이 챙겨주실 필요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올라올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번 달부터는 어머니에게 100만 원씩 주려고 합니다. 100만 원이나 원래 50만 원이었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솔직히 어머니는 어머니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와주시겠다는데 매달 100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집에서 상주하는 도움이 필요하면 최소한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여유가 되면 더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최소한 100만 원은 드려야 합니다. 원만하게 드린다고 남편은 많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라며 공시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불러서 부르는 것보다는 친정어머니를 믿을 수 있고 금액적 부담도 적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로 인해 불만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친정어머니를 모시러 간 날에는 남편의 차가 고장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내 적금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봤죠. 이번에 차를 수리하는데 2에서 300만 원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어요. 적금을 다 꺼내서 모든 돈이 다 어디에도 쓰일 수 없어 그냥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돈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내가 벌어다 준 돈은 얼마나 될까요? 나는 그걸 아들 키우기 위해가 아닌 이유에게 준 것일까요? 돌아가는 돈이 얼마인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가 봐주셔서 그나마 마이스를 살 수 있어요. 요즘 나라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은 어쩌고 저쩌고 에코맨을 주려고 따박따박 모아놓았는데 저번 달에 어머님 병원비로 모두 써버렸어요. 남편이랑 돈 때문에 며칠을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도 파였어요. 친정은 말을 못 모시러 갈 것 같아요.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우리가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엄마가 차를 가지고 오시거나 아버지한테 데려다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다 차가 파인 거예요? 다친 사람은 없고 천천히 정미소로 가는 길에 차가 파인 거라 다친 사람은 없어요. 당장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모은 돈이 있어야죠. 원래 그랬고 기울 때는 마이너스야. 안 나면 다행인 거야. 엄마가 돈 좀 보태줄까 아이 됐어. 어차피 우리들 다 회사가 멀지 않아서 꼭 차가 필요한 건 아니야? 진짜 엄마가 돈을 붙어준다고 했는데 괜찮다며 거절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번에 올라오셔서 본인 차를 쓰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엄마는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차를 자주 세워두긴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차가 너무 길어 운전하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저 한 테 주시면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신나서 연신 감사하다고 했죠.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한테 차 주면 엄마는 못 타고 다니려고.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운전하는 걸 싫어해서 차를 잘 멀지도 않아? 너희 아빠 차가 있으니까 같이 움직여도 돼요? 그냥 세워놓는 것보다는 필요한 걸 너희가 사용하는 게 더 좋잖아요. 우리 엄마도 차를 뽑은 지 3년이 안 되어서 자주 안 타서 거의 새 차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엄마한테 돈을 좀 보내주자고 했어요. 엄마가 조식으로 그냥 차에 두고 뭐 하니까 돈 좀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돈을 드려야 할지 장모님이 사용 안 하시는데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해? 그래도 우리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불편할 뻔한 상황은 없었고 거의 새 차를 해주셔서 남편이 먼저 장모님께 돈을 드리자고 할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디서 돈을 얼마나 가져와야 하는지 계속 애를 쓴다고 해요.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돈 쓰는 것에 인색해지더라고요. 둘이서 통장 관리를 하는데 남편이 친정 엄마한테 드리는 돈이 너무 많다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우리 장모님한테 100만 원 드리는 거 솔직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 회사 사람들 중에 나처럼 장모님이 봐주시는 집이 있는데 거기는 한 달에 많으면 30만 원 들리고 그것도 안 들릴 때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은 따로 뭘 해드리나 보지 우리처럼 이것저것 빼먹지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뭘 빼먹었다 그래?
솔직히 우리 형편의 장모님한테 100만 원씩 드리는 것도 오바잖아. 장모님도 그래 우리 형편으로 하시면서 그걸 다 받으시오. 우리가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아, 어머니. 아니었어요. 그러면 너가 사람을 구해. 나만 같아서 더 드리고 싶다. 근데 어머니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100만 원만 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거 저번에 말 다 끝난 거 아니야? 왜 난리야? 심돈 벌면 뭐해? 다 빠져나가는데 내가 번 돈은 장모님 주머니로 들어가겠다. 요즘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그런가? 매번 친정 엄마에게 드리는 돈으로 궁시렁거리더라고 해요. 어느 날은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장모님을 모시러 가지 못하겠다고 해서 친정아버지가 엄마를 태우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도 친정아버지가 오셔서 그런지 남편이 주섬주섬 옷을 챙기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내려가서 인사드렸습니다. 근데 남편의 눈이 계속 벤츠를 향하고 있던 그때 별 생각이 없었죠. 뭐 그런가 보다 싶어서 건너갔는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를 긁기 시작했어요. 너는 왜 나의 용돈으로 안 줘? 벤츠 타고 다니는 사돈도 월 100만 원씩 받아간다고 하던데 하도만 저희 친정엄마에게 드리는 건 용돈이 아니에요. 애 봐주시는 값이에요. 무슨 손주 봐주는 걸 100만 원이나 봐, 이건 뻔뻔스러운 거야? 염치가 없는 거야? 사람 써서 해봐. 달라고 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은 깨져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봐주시는 거라 100만 원인 것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신세지고 있는 형편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300만 원, 500만 원을 몇백씩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고작 100만 원이에요. 뭐 크다면 큰 돈인데 어린이를 키우면 꼼짝도 못하고 애만 봐야 하잖아요. 100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시어머니 옆에 앉아 똑같이 저를 긁고 앉아 있었어요. 벤츠도 급이 있잖아. 장인어른이 타고 다니는 차는 등급이 낮은 차도 아니에요. 그 비싼 차를 타시면서 우리한테 꼬박꼬박 100만 원씩 받아가신다니. 그럼 당신 말은 벤츠를 타고 다니시니 공짜로 봐줘야 된다는 말이야? 아니, 솔직히 안 받으셔도 되잖아. 장인어른이 일 안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모님도 주실 거면 벤츠를 주시지 왜 그랜저를 주셔요? 염치 없는 말로 말하자면 너가 가장이야. 그랜저는 경차들에게 든든히 사는 축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닐까? 아버지가 벤츠를 주신다면 너에게 유지할 능력이 있고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과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니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신다더라.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에게 각각 100만 원을 보내라고 그러면 되겠네. 엄마가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에게 돈을 주지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많은 돈을 받는다 생각하는 것 같더라. 시어머니가 그러면 나한테 보여줄 테니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더 좋았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몸이 소중히 여기면서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죄송스러웠는데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다음 주부터 안 해도 돼요? 이제부터 시어머니가 보시겠다고. 주신 대로 기뻐. 저번에는 몸이 안 좋으셨다고 하셨잖아. 이제는 괜찮으신가 봐. 여태까지 엄마 고생이 많았어요. 엄마 덕분에 저 승진도 했잖아. 고마워. 내가 애 보고 살리는 일이지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너 항상 내 몸 챙기면서 일해? 그렇게 친정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주말에 아이를 시부모님 댁에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100만 원을 보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자기가 잘 봐줄 테니 잘 부탁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부탁한다고 하며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애를 맡기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뒤에 시어머니가 연락해서 애를 못 본다고 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 못 보겠어요. 100만 원을 다시 주겠으니까 너희가 데려가서 키우던지 해라.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보려고 하신 거잖아요. 아니, 이 애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거야? 아주 눈을 뗄 수가 없어.
잠깐 화장실 가면 못 쓰러뜨리고 있어. 어머님이 보시겠다고 해서 우리 엄마 내려가셨어요. 어머님이 봐주셔야 돼요. 돈도 벌써 다 드렸잖아요. 그 100만 원 누구 코에 붙인다고. 난 더 이상 못해. 시어머니는 결국 아이를 못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남편이 다시 친정 엄마한테 연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신 듯합니다. 당신의 좋은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봐서 그냥 장모님을 불러야 할까요? 우리 엄마도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그냥 죽일 것이든 밥이든 우리가 키워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녁에는 누가 데려올지 생각해야 하고 회식이 잡히면 어떡할지도 걱정이 되네요. 그냥 장모님을 다시 부르면 되겠지요. 우리 엄마가 애를 키워준 고생을 생각하면 100만 원이 많다는 말은 듣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데리고 오자는 말은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한 행동 때문에 남편도 더는 친정에 모시 오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 또한 양심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도리가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번갈아 가면서 돌봤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있으면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들도 있지만요. 있었어요. 들어가니 엄마가 밖으로 나가신 것을 알게 됐어요. 연락해보고 나니 건물 3층에 머물고 있다고 했더라고요.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계단을 오르지 못하셔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지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녁도 제가 요리하고 친구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사과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평생 함께 지내어야겠다며요. 그러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엄마는 이미 떠나셨는데 일부러 엄마를 만나려고 일찍 온 건데 왜 그러게 당신이 내게 시선을 돌린 건가요? 아니라고 장모님이 혼자 가실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알겠다고 했던데. 그래서 엄마 혼자 가셨네요? 아니요. 얼마만큼 먼데 터미널까지 따라와야 하는데 날씨도 춥고. 그래도 우리를 생각해서 오신 건데 괜찮으시다고 하시는데 왜 당신은 날 좀 춥게 한 상태로 놀러와서 왜 짜증을 냈는지요? 남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남편 말대로 그냥 간 거니까 남편에게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속으로만 여러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남편과 함께 참석해야 하는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께 부탁을 했죠. 원래 가까이 사는 시어머니에게요.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아이를 일주일 동안 보시고 나서 다시 추방을 결정하셨고 안 보실 생각이었거든요. 결국 친정엄마가 한 번 더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행동을 목격하게 되었죠. 토요일 아침은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남편과 결혼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엄마를 모셔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했어요. 일단 엄마를 모셔 어디 갈까 고민했는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오셨는데 저번에는 그냥 내려가셨다. 아, 여태까지 장모님께 드린 것도 많은데 뭘 사드릴까요? 그리고 아까 장모님도 우리 오면 바로 가신다고 하셨잖아.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부탁해서 오신 거잖아. 근데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뭐 그리고 솔직히 제가 잘못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장모님께서 무슨 일 몇 푼 가져가셨나요? 그런데 또 뭔가 사드려야 해. 친정엄마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히려 남편이 먼저 장모님께 무엇을 드시고 싶은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남편은 친정엄마께 무언가라도 안 해주려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는지 생각했었어요. 그러한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정엄마는 우리를 보자마자 나갈 채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 저녁 먹자고 제안했어요. 급하게 일어나서 엄마 온 김에 함께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해서 너무 늦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를 기다리느라 한숨 못 잔다. 얼른 내려가야지. 그래야 너희도 쉴 수 있겠지? 그래도 엄마가 여기까지 와서 애 좀 봐주시느라 고생했다. 맛있는 밥 정도는 사들려야지.
다음에 아빠랑 같이 올라올 때 준비해야겠지? 오늘은 일찍 해야겠다. 친정에 황급하게 나가는 엄마를 보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 옆구리를 툭툭 치며 모셔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투덜거리며 친정 엄마를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를 보려고 했더니 엄마의 목도리가 보였어요. 그래서 바로 들고는 뛰어나갔어요. 근데 남편이랑 엄마가 현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멀리 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가가는데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장모님 자 타고 가면 길도 막히고 저도 피곤하니까 버스 타고 가세요. 솔직히 여태까지 장모님이 저희 돈을 많이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름값도 비싸니까요. 이 10,000원은 가시는 길에 차비로 쓰세요. 그 말에 듣자마자 제가 너무 놀라서 남편한테 뭘 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뭘 하는 거야? 이 10,000원이 뭔데? 그리고 뭐, 우리 엄마가 우리 돈을 가져가 말을 왜 그렇게 해? 나가 틀린 말했어. 장모님이 여태까지 우리한테 받은 돈을 합치면 몇백은 되겠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는 차 대신 버스가 더 빠르니까 버스를 타고 가라고, 그리고 내가 교통비를 하라고 10,000원도. 들려요. 야, 우리 엄마가 거지냐고. 그러나 10,000원밖에 돈 아끼려면 너가 걸어다니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주행기를 가지든지 여행 중이 아니라 예상시대의 차를 여행하는 주차비가 아까 상대가 친정엄마가 버스를 타고 좋아해도 대북이 나 보내진 않았네. 되돌아와서 엄마에게 차를 타게 시킵시다라고 추천한다면 기거 차야 똑똑하진 않네. 그냥 차를 타고 싶으면 엄마가 잘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시오. 그리고 기름값을 아깝게 하는 것을 보니 단순히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 같으시다. 당신 관해주 했던 거는 장모님이 계시는 차는 우리 엄마의 차니까 당신이 어디 가든지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무엇이든 먼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지켜보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한테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용서할 수 없다. 이러한 행동을 하다니 이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한 번 주면 끝이라는 말은 무슨 정모님처럼요. 자동차 등록증을 봐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근데 너희 차가 진짜 꼴값이다. 너가 힘들까 봐. 우리 엄마가 주신 건데 기고만장해 가지고는 막상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를 친정 엄마한테 주려니 아깝다. 본인의 차라고 우겨대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하며 엄마에게 차를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친정엄마 덕분에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야? 나 혼자 가도 돼. 왜 싸우는 거야? 그래, 지금은 싸우지 않게 되었어. 보세요. 추운 날씨에도 엄마가 돌보려고 왔는데 10만 원 세는데도 기름값 아깝다며 화나게 만드는 놈이군요. 오늘 이 서방은 피곤한 모양인데 자기가 그런지 알아봤겠지요. 하루는 그런 날도 있죠. 그리고 당신은 무슨 이혼이냐? 애가 있는데도 잘 이혼하고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저런 놈과 살기보단 100번 이혼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빨리 차를 타고 집에 가세요. 엄마 앞에서 싸우기 싫으니까 친정 엄마가 가신 후 나는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살 생각이 없으니 아이는 내가 키우고 집값은 반반으로 하겠다. 결혼할 때와 같이 반반씩 나눠요. 이런 결정이 편하네요. 너도 이혼하자는 말은 진심입니다. 고작 장모님을 안 듣다 드렸다고 하는 거야? 내가 단순히 우리 엄마를 안 모셔다 드린 거 하나 때문에 그러겠냐? 너, 우리 엄마가 이 바지 줄 때마다 궁시렁거렸잖아. 시어머니는 100만 원을 가지고 일주일 만에 우리에게 못 봐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를 타고 다니는 주제 뭐야? 아까워. 아이 요새 기름값 몰라서 당신도 비싸다고 했잖아. 내가 틀린 말 했냐고? 그래. 그래서 엄마한테 참드렸으니까 걸어다녀. 이제 기름값은 안 나가겠네. 그리고 나는 친정으로 갈 테니까 당신도 이 집에서 나갈 준비해. 그래야 집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갔어요. 저를 본 친정 엄마가 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 서방이랑 잘 안 풀려서 기뻐. 나 전에 엄마에게도 말했잖아. 그래서 나도 엄마에게 말했더니 내가 그런 식이 한 2번인 줄 알아. 예전에 엄마가 애바랑 들인 100만 원도 아까워했던 사람이야. 나도 너희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알지만 돈을 받는 게 미안해서 일부러 내 차도 써라고 했어. 그러니까 근데 엄마에게 말했던 거 보면 엄마가 차를 타고 다닌다는 주제에 기름값이 아깝다고 생각하는구나. 아, 그 정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잘했다. 나는 내가 그날 나를 안 보고 주는 걸로 뭘 생각하는 줄 알았지? 솔직히 예전에 너무 친한 친구랑 만나러 갔을 때도 나랑 저녁 먹고 가려고 했는데 이서방이 저녁 약속이 있으니까 얼른 가라고 했어. 그날도 엄마가 버스를 타고 왔잖아. 나는 그날 집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없길래 먼저 가셨 날보다 한 건데 걔가 가라고 했던 것이었어. 진짜 알수록 별로인 놈이다. 이제 이혼할 거니까 더 이상 그 모습 안 봐도 되겠지? 그렇게 친정 부모님 집에 있으면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제가 뭘 잘못해서 이혼당하냐고 난리를 치더니 나중에는 자기 돈 혼자 쓰는 게 좋다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갈라졌습니다. 근데 친정엄마가 제가 이혼을 하자마자 제 이름으로 40평짜리 집을 하나 살주셨어요. 너 결혼할 때 주려고 모은 돈이 있었는데 너희가 반반 결혼한다고 하는 바람에 쓸 데가 없었지? 결혼하고 나서 그냥 너 비상금을 갖고 있으라고 할까 하다가 너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제가 주려 못할 만큼 갖고 있었거든. 그래도 이건 너무 넓어서 비싸겠지? 돈을 모아 무얼 하겠냐고. 그리고 너도 이혼했다고 괜히 우울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괜히 작은 집에 있으면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거 알잖아. 그렇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정말 솔직히 나도 이혼할 때는 당연히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실제로 이혼을 하고 나니 마음이 허전해지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도 있었어요. 근데 친정엄마가 이렇게 간직해 주신 집 한 채를 제게 내어주시니 마음이 정말 흐뭇해졌어요. 그렇게 아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도중에 층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있나 싶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였어요. 남편이었고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 애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 이사한 우리 집을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찾아온 그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건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나도 내 손주를 보고 싶어서 왔지? 근데 너는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너 이혼하기 전에 돈 다 빼돌린 거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보이, 아파트는 대체 뭐야? 돈이 어디서 나왔다고? 라며 반박했죠. 진짜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냐? 쥐꼬리만큼의 월급까지 빼돌려봐도 한 번 구경도 못 해봤어. 이건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야? 너는 우리 아빠가 벤처를 하는 걸 보고 부럽다고 짜증만 내더니 너 덕분에 이혼하고 내가 이런 집에도 살아본 적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한 말을 듣는 중에 입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문을 찍은 후 로비를 지나왔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따라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아까 누가 우리 집에 왔는지 알아? 엄마가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너희 시험이 아니라네. 전 남편이 아니면 시어머니 혼자 왔으려나? 엄마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우리 집 얘기해 준 거야? 나는 말해준 적 없는데 갑자기 와서 깜짝 놀랐거든. 내가 일부러 집 주소를 알려줬어? 나한테 전화해서 손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너 혼자 애 키우는 게 경제적으로 힘들 텐데 그냥 애들 다시 합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더라고. 기가 막혀서 그래서 내 아들이 없어도 우리 딸이 잘 먹고 잘 산다 보여주려고 알려줬어. 솔직히 내가 먼저 승진해서 돈을 더 잘 버는데 무슨 아까 경비 아저씨가 나가라고 내가 쪼으시는지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 거기 경비 아저씨들은 꼼꼼하기로 유명하다더니 그게 사실인지 물어봐야겠지? 들어보내줘.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거기를 알려준 거야?
그들이 암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니까 친정 엄마의 말대로 시어머니랑 남편은 우리 집 1층 엘리베이터에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가 이런 집에 사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몇 번이고 찾아왔어요. 내가 얼마나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어머님이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 집에 차 한 대도 없을 때 우리 부모님은 차 2대를 끌고 다니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면서 부들부들 몸을 떠는 것이 얼마나 웃겨운지 손주 못 보내는 것을 싫어하시더라고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지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쓱 엘리베이터를 타러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오시거나 저에게 연락한 적은 없어요. 가끔 전 남편이 아들을 벌어올 때 다시 합치자고 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 물어보긴 했지만 그러면 아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2편. 그런 사연들을 보게 되면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긴 했지만 마음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않아도 그래도 그런 집안과 더 이상 연관이 없어서 다행한 것 같아요. 저도 그대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뭐라도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긴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